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이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해 서울시 성북구청과 지역 장애계 단체가 면담을 갖고 합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면담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아동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중복학대를 제외한 아동방임이 267건, 신체학대가 83건, 정서학대가 67건 등 방임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보호 중심의 서비스에서 앞으로는 정서적, 교육적, 방임 예방 등의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전문가, 학교 등의 모든 지역 자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심과 사랑을 통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동보호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중 방임학대가 증가하는 시점에 열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아동 방임학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차별과 맞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모인 이들, 박고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공을 모는 사람들. 골대로 공을 몰아가는 동안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함성과 박수. 인권, 차별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하라란 주제로 제3회 전국 뇌병변 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대회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뇌병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좀 더 평등하고 계획균등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 문화예술제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우수작 작품 전시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활동 도모를 위한 직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인 직업재활과 캐나다 장애인 복지 탐방 사례 등의 핵심 과제 발표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 성북구 지역의 장애계 단체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향후 의회의 향방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성북구청과 성북구 지역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성북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요청 등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본 예산에 구비 충당금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증액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합의에 앞서 종로구청과 노원구청에서도 권리 보장과 관련한 면담이 이뤄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개구 모두가 구의회에 예산 처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향방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서울지역 장애계 단체는 면담 내용이 완만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겨울엔 화상사고도 늘어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다치는 경우가 잦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손바닥 크기만큼 벗겨진 남자아이가 119 구급대에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1년 중 화상사고는 다가올 12월,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주로 일어납니다. 지난해 서울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화상 환자는 난방용품이나 온수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집중되는데 그중에서도 추위가 막 시작되는 12월,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9살 이하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3살 이하의 유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난로, 화재로 인한 사고보다는 뜨거운 물 때문에 다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얼굴과 손, 팔, 허벅지에 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데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혼자 놔두지 말고 어른들께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은 예방이 필수지만 응급처치도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얼음찜질이나 차가운 물로 씻어 열을 식히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데웠다면 가위로 잘라내 벗기도록 합니다. 물집이 잡힌 경우엔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복제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20만 원이 상향돼 지급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 통지 외에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적절한 자격 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경되거나 가족사항에 대한 자료가 바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어린이 비만과 아토피 등의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해주고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1차 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지역을 결정하고 4월쯤 센터를 열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대로 된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도 중요합니다. 이번 복지신문고에서는 2주에 걸쳐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장애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로 인해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서 몇몇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지원 시범 운영을 약속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3년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윤국진 씨가 지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체험홈. 밤 늦은 시간까지 윤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침대로 윤 씨를 옮겨주는 활동보조인 구 씨. 체구가 작은 윤 씨지만 한번 침대로 옮기고 나면 제법 숨이 차오릅니다.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다리가 꼬이고 그러니까 수시로 깨요. 지가 나서 119까지 불러가지고 응급실까지 실어간 적이 있었어요.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119 대신 형님이 계셔요. 언제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몰라 윤 씨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방이 아닌 거실에 이불을 펴는 구 씨. 퇴근해도 상관없는 시간이지만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 씨 걱정에 자주 이곳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수시로 몸에 경직이 일어나는 윤 씨에게는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윤 씨가 받는 활동 지원 시간은 월 600여 시간, 하루 22시간이 채 되지 않기에 지금의 활동 지원은 구 씨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윤 씨는 이런 구 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과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제 활동 보조인은 자기 희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미안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윤 씨를 돌보는 구 씨는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활동 보조인들은 지금도 1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으며 생활이라도 하려면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감당해야만 한다. 다른 노동자들은 명절 때면 상여금이라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이라도 꿈꾸고 오래 버티면 근속수당이라도 받는다지만 얼마 전 복지부는 201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급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정한 시간당 급여가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상황. 활동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이 조정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구 씨와 같은 활동 보조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활동보조 활동을 한 지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 참 많은 것을 바뀌었고 우리 이용자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이라든가 활동보조인들의 차후 계산은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 당사자의 특성에 맞춰 일상생활을 돕는 만큼 이용자의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활동 보조인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윤 씨의 경우 2명의 활동 보조인에게 안정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이 자주 바뀌어 제대로 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바뀌면 스케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저는 외부 활동하기가 좀 많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활동 보조인은 낮은 임금과 처우 때문에 이용자는 부족한 서비스 시간과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 때문에 결국 둘 다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의 활동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게 되면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 순환당직제가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청 박하나 기자입니다. 야간 휴일 등의 응급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신속한 응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할 필요 없이 찾아간 병원에서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 7개소 의료기관에 인력과 의료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순환당직제. 이를 통해 제9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응급의료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 그게 성공을 한다면 전국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상은 순환당직제가 응급의료 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 응급의료 순환당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였으면 내년도에는 도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든가 도민들의 그 인지식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수용률 100%,
최종 치료율 60% 이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신고에서부터 신속한 이동, 치료까지 더욱 탄탄하게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 게이트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규칙이 쉽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어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함께 어울리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게이트볼. 대한노인회가 경로주간을 맞아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습니다. 15회를 맞이한 대회는 여수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18개 팀 150명이 출전해 도대회 출전권을 놓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8개 오늘 출전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에 하나 내지 2개 팀이 꼭 분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 따라서 이 막마체육관에서 현재 이 4개 홀이 있습니다만은 시작이 건의해서 보아서 이 홀도 넓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항상 게이트볼 치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이어서 다짐하겠습니다.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이와 같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강원도가 연말까지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165곳, 노인복지시설 254곳의 서비스 제공 실태, 인권 침해, 보조금 사용 명세, 예산 집행 상황 등으로 도는 19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이번 점검이 최근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및 노인 학대,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항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1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혁신적 리더와 가치 창조, 복지 실현을 주제로 세상을 희망차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리더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장애인 여성활동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 발전에 공이 큰 모범장애인과 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능 나눔 릴레이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문경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림과 도자기, 서예,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호 문경지회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문예회관과 직장어린이집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예회관은 지역민들의 높아지는 문화에 대한 욕구에 따라 소규모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며 500여 석 규모의 공연장과 세미나, 회의실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특별활동실, 다목적 강당 등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사업을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충성 여수시장은 문예회관이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지역의 수건 사업인 직장 어린이집은 여수시청 직원들의 영유아 보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직업이 애견 미용사나 호텔리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게 현실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와 일터를 제공하는 것,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